네. 그래서 저희 책 한번 제 책 차례를 한번 보시면은요. 여러분들이 맨 처음 딱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구매해 주셔서 차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. 맨 처음에 우리 빠숑님이 부자가 되려면 돈이 아닌 대출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프롤로그 이제 벼락거지였던 내가 풀팩이 어떻게 부를 다시 키울 수 있고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가라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1부, 2부, 3부 크게 3부로 이제 나눠졌는데요. 1부에서는 일단은 대출력 기본을 쌓는 시간입니다. 대출력이 뭔지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입지력 위에 대출력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부자들이 어떻게 더 상위 1% 부자들이 대출을 더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원리금 통장의 비법 그리고 시장 상황을 어떻게 면밀히 분석할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 마인드셋을 하고요. 2부에 가서 우리가 이제 LTV, DTI, DSR, 스트레스 DSR까지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는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용이 좋지 않으면 또 대출이 거절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까지 꿀팁도 넣어놨습니다, 여러분. 네.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 없다면 이런 대출도 활용해 보세요. 그리고 우리가 금리, 대출 이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자를 바라보는 게 그냥 뭐 혼합형 주기형 중에 고르세요. 이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인사이트도 함께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대출 상환은 내가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할지 만기일시로 할지에 대한 것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됐고 기본이 다져졌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부를 키울 수 있는지 트레이닝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. 내 상태가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여기 다자가 빠졌네요. 이런 거 고쳐서 지금 마무리 작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애 최초가 되신다면 생애 최초에 대한 걸 가장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생애 최초에도 은행 재원 대출로 받을지 정책자금 대출로 받을지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개에 대한 구분 그리고 내가 전세 레버리지도 함께 세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앞뒤로 어떤 식으로 순서를 맞춰서 넣을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신축 아파트를 가장 가성비 있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이잖아요. 그럼 청약을 통해서 어떻게 계약금 내고 중도금 하고 잔금까지 다양하게 맞출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부를 이뤘던 내 집 마련을 잘했던 사례들을 쫙 이제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사례들 보시면서 복습하실 수 있고요. 응용해 보실 수 있고 중간중간 설명마다 이 정도면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. 또는 이 질문까지 응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라고 Q&A도 다 넣어놨거든요.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용 공부까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1주택자는요.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지 또는 그 집에 이제 실거주를 하고 있으면 사실 상관없는데 다른 데 투자해놓고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월세 투자하고 계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또 투자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다주택자 포지션이 돼서 전세 대출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으셔야 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굉장히 공부가 잘 되어 계시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생활하던 자금 대출 잘못 받아서 페널티 걸려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 투자 막혀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하던 자금 대출 받고도 집 살 수 있는 예외 규정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주비 대출 여러분들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 그렇죠. 많잖아요. 이주비 대출을 활용을 해서 대체주택 투자를 이 대출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경락자금 대출에 대한 것도 제가 많이는 넣지 않았지만 핵심만 탁탁탁 넣어놨어요. 그걸 통해서 갈아타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전반적인 거 넣어놨습니다.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DSR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DSR을 돌파해야 되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거 그리고 비주택 투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피스텔, 상가대출, 신탁대출, 법인대출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매매사업자까지 그리고 토지담보대출, 정부지원금, 정책자금대출, 동산대출까지 전부 다 이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곳을 먼저 선별해서 보셔도 되고요. 전반적으로 한번 훑으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네. 너무 좋습니다. 목차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. 정말 대출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파트들을 다 아우른 것 같고요. 아마 이 책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용어 설명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주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.